자, 질문 받아 봅시다. 진도교재죠, 우리. 진도교재 S 질문해보수 274번이요. 274번이요. 자, 첫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은 n이 17일 때 최대 값을 갖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게 SN이 몇 번째 항에서 최대가 된대? 17번째 항에서 최대가 된대. 그러면 이게 AN이 첫째 항이 100인데 이게 더해져 나가다가 공차가 일단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게 공차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공차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돌리고 일어나서 들어. 공차가 양수야 음수야? 공차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면 최소의 값, 최대 값의 의미가 없어. 그지? 왜냐면 첫 번째 항이 100인데 계속 커지잖아. 그럼 최대의 의미가 없지. 그럼 공차 자체가 뭐가 될 거야? 음수가 될 거야. 그래서 더해 나가는데 몇 번째 항까지가 합이 최대냐라고 했냐면 17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래. 그렇다는 얘기는 17번째 항까지가 뭐라는 얘기야? 양수인 것 같아. 이렇게. 맞아? 맞잖아. 그리고 18번째 항부터 뭐가 될 것 같아? 음수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이게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D니까 D가 음의 정수, 음의 정수야 라고 가면 되거든.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17을 넣어볼까 그랬더니 16D 100 플러스 16D의 값은 양수고요. 100 플러스 17D의 값이 음수예요.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뭐만 찾아주면 돼? 정수값만 찾아주면 되죠. 이해되죠? 얼마 나오니?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6. D가 마이너스 6인 것 같은데. 이해되죠?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랬으니까 A10은요 구해주면 되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또요. 278번이요. 278만. 봅시다. 자, 278번. 두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n제곱 더하기 kn, 2n제곱 더하기 n인데 8항이 같대. 그치? 그러면 A8하고 A의 8하고 B의 8이 같은 거죠. 그치? 그럼 내가 저 수열에 합이 주어졌으니까 이 수열에 AN의 합을 선생님이 AN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BN의 합을 TN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내가 A8만 남기려면 S8에서 S7을 빼면 되고, 그지? B8을 남기려면 T8에서 T7을 빼면 되거든. 그러면 8 집어넣으면 64 더하기 8K야. 이거 8K 빼기 49 빼기 7K 고 얘가 64 128 더하기 8
빼기 2 곱하기 49죠. 그러면 98인가? 98 더하기 7 이게 같은 거니까 그죠? 그냥 K 값은 나올 것 같은데요. 오케이. K. 떠요. 떠요. 282번. 282번에 81번 2번. 오케이. 등비수열이네. 그지? 등비수열. 그러면 일반항 AN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AN이 A 아래 n-1제곱 이렇게 써내면 되잖아. 이해되죠? 첫 번째 항을 A로 보았고 공비를 R로 보았어. 이렇게. 그러면 저 A1 더하기 A2는 그냥 A고 A2는 A, R이 될 거고 A3는 A, R의 제곱이 될 거고 A4는 A, R의 세제곱이 될 거고 이게 1대 루트 2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A로 끄집어내면 1 더하기 R 그리고 A, R로 끄집어내면 A, R의 제곱으로 끄집어내면 1 더하기 R 얘가 1대 루트 2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날려버려도 사실 상관없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1대 R 제곱이 1대 루트 2네. 그럼 R 제곱이 얼만 거야? 그냥 R 제곱의 값이 루트 2가 되는 거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R 제곱이 루트 2니까 여기서 뭐 구하랬어? A3 대 A7은 이라고 되거든. 그러면 A3는 AR제곱, A7은 AR의 6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R제곱, R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R제곱이 루트 2니까 R의 4제곱은 2거든. 그럼 1대 2 이렇게 되시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속이 쓰이는데 배가 고프네. 술은 적당히 마셔야지. 많이 마시면 안 좋아. 고용. 돈은 받아요. 286번입니다. 오케이. 얘도 공비가 3이래 이랬어. 여기에 xn에 현혹되지 마. 그치? xn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수열 an이라고 해. 그러면 요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뭐겠어? a2, 3, 4, n 플러스 1이죠 이게. 이거 뭐가 되겠어? a에 n 플러스 이게 1, 2니까 n 플러스 1인가 이거? 2인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죠? n개에다가 2개가 더 추가가 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AN이라고 하는 애가 등비수열이래. 첫 번째 항이 18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이런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근데 AN 더하기 2가 729분의 2거든? 그럼 내가 A에 n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은 n 자리에다가 n 더하기 2만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n 더하기 2를 넣으면 3분의 1에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이게 얼마라고요? 729분의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얘가 9야. 이렇게.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3의 n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하면 이게 어떻게 되니? 그냥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뚜입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다려주는지. 네. 민수는 정신 차렸. 화장실 갔다 와. 따와. 또 질문 받아요. 또 질문 받아요. 잠시만요. 네. 이백구십이 292번. 자, 새 실근이 등비 수열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써내죠. 새 실근을 그냥 알파, 베타, 감마요 이러면 힘드니까 첫 번째 A, 두 번째는 AR, 세 번째는 R의 제곱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다 더하는 게 A 더하기 A R 제곱 너가 얼마 K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분의 곱합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A 제곱 R에다가 A 제곱 R 세제곱에다가 A 제곱 R 제곱 요렇게. 그치? 그게 5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 개 싹 다 곱하는 게 A의 세제곱 R의 세제곱 얘가 6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쁘게 정리만 하자. 얘는 A로 끄집어냈더니 R 제곱까지의 합. 이렇게 되고 너는 A 제곱 R로 끄집어내면 A 제곱 R로 끄집어내면 A 제곱 곱하기 R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1 더하기 R 제곱 요렇게 이게 56 이렇게 될 거고. 왜냐면 단순 아니? 얘는 어떻게 돼? 얘는 AR의 전체의 세제곱이 4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뭐 AR 값이 나왔네. AR이 얼마? 4요.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러면은 요거 이쁘게 잘 정리해볼까? 얘가 A에 R에 A에 1에 R에 제곱이 이게 56이야. 선생님 왜 그렇게 쓰셨어요? AR이 4라 그랬거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게 내가 찾는 K가 맞아. 그럼 4K가 56이잖아요. 지금. 그죠? K가 얼마? 14 이렇게 되겠죠. 14 이렇게 되겠죠. AR 제곱이 등위 중학 때나 이렇게 저기 그는 세 개를 이렇게 뒀는데 그럼 등비 수열이라고 그래요. 등기질 실근이 등비 수열이래요. 새 실근이. 그러니까 등비 수열 꼴을 이루게끔 A, AR, AR 제곱으로 표현한 거지. A, AR, AR 제곱으로 표현한 거지. 그죠? 알파, 베타, 감마로 쓰면 안 되고 이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 또요. 290번. 자.
자, 290번에 요건 지우고 2차 방정식 x제곱 마육 x 더하기 4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럼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6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 4 이렇게 될 것 같고 알파랑 P랑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인데 그러면 나는 P제곱이 얼마인 거야 이거? 알파 곱하기 베타 얘 뭐 한 거야? 등비 중항 갖고 간 거야 등비 중항 갖고 간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P제곱이 그냥 4라는 얘기네 그럼 P가 얼마야 이거? P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그치? 근데 뭐야 이게 또 이렇게 Q 알파 Q 베타는 이 순서대로 쏘리 등차였네 이런 바보 이거 등차 중앙이었다 등차 중앙 너무 짧아 P가 그래서 얼마인 거야? P가 알파 더하기 베타 그죠? Q가 얘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된 거네 Q의 제곱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된 거네 이해되죠? 그러면 이건 등차 얘가 등비 중앙 이렇게 그죠? 그러면 P하고 Q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야 그랬거든. 그럼 P는 그냥 나왔어. P는 얼마? 6 이렇게. 그런데 Q는 얼마야 이거? 4니까 2도 될 수 있고 또 Q가 무엇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지.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될 때는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니까 8x 두 근의 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때는 x제곱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2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단 q가 양수라고 됐네 이런 얘는 할 필요 없겠다. 그죠? 이거 뭐 한 거지 선생님이? 우리 이런 거야. x제곱의 개수가 a이면서 근이 알파 베타야 이면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의 알파 베타의 곱의 합 이렇게 써버리면 저게 바로 그 꼴인 거지. 꼴인 거지. 오케이? 아야. 또요? 298번이요. 298번. S10이 10이고 S20이 66이래. 이때 이 등비수열에 공비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있잖아. 얘는 S10을 이렇게 쓰자. 1-R분의 첫 번째 항이 뭔지 안 알려주었잖아. 이렇게. 그지? 이게 그냥 2야. 이렇게 된 거고. S20은 1-R분의 A의 1-R의 20제곱이거든. 20제곱. 근데 내가 이거 20제곱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거 전개하면 20제곱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전체가 66이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의 값이 얼마인 줄을 알지. 이거의 값이 얼마야? 얘가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 2로 나누면 33이야.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33이야. 이렇게. 그럼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32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뭐 공비를 구하라고? 10제곱근 32 아니야? 답 뭐야 이거? 10제곱근 32야? 맞아? 10제곱은 32가 루트이니까
10제곱분 32가 루트 2야? 아 그래 이게 얼마야? 2의 5제곱이구나. 맞네 그치? 그러면 R은 루트 2네 루트 2 맞죠? 됐어 또요. 284번 284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에서 라고 돼 있어. 그러면 A2가 얼마야 이거? 지울게요. 짜자짜. 얘가 AN이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면 A2가 얼마? A2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A2는 AR 너가 40. 얘는 A5는 AR의 4제곱이 5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 나눠버리라. 그죠? 그러면 R의 세제곱 분의 1이 8인 거야. 그럼 R분의 1의 세제곱이 8인 거니까 R의 값이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것 같아. 그죠? 그럼 R이 2분의 1이면 A는 얼마인 거야? 80인 것 같은데. 이해되니? 그러면 저기에 AN이라고 하는 것은 80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인데 얘가 50분의 1보다 어떻게? 작게 이렇게. 그러면 뭐 쌤 근데 저거 계산하면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 아니에요? n? 왜? 뭐 구하는 건데? 저거 80분의 1에 1 곱하면 n의 최소값 이거 쓰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에 마이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80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 바로 40. 그지? 4천인가? 4천분의 1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럼 그냥 아까 전에 이거에서 양변에 이 역수 취했다고 생각하자. 이 양수죠. 그렇지? 얘도 양수지. 그럼 역수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지? 바뀌지. 그렇지? 그럼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2에 n-1제곱이 4천 초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n의 무슨 값이야 이거? 최소값 구하는 것 같은데 n의 최대값은 겁나 많잖아. 4천보다 크게 해주는 최대값 겁나 많지 않아? 근데 역수를 취해서 뭐예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되잖아. 2에 마이N 플러스 1제곱분의 1이 4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다리고 써버리면 되잖아. 이해되죠? 무슨 소리인지. 최소가 맞는데? 역수 안 취하고는 못 풀어요. 안 취하고는 풀 수 있는데 헷갈리지. 뭘? 헷갈리지. 핸드폰 들어줘. 헷갈리지 풀고 싶어? 아니, 야, 이 상태에서 굳이 내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럼 저렇게 놓고 가면 어때? 식이 조금 더 깔끔해지잖아. 근데 복잡한 식에서 굳이 문제를 풀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 없어. 그렇잖아. 이런 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자, 또 질문 하십시오. 없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303번부터 보면 되나? 아야. 새끼 봐. 아이고 그래도 그나마인데 지금 아직도. 자, 303번. 우리
우리 이거 SN-1 했죠? 일반항 AN 구할 때 SN번째 항에서 SN-1번째 항을 빼. 문제 한번 풀었지 앞에서. 됐어. 이제 303번 넘어가. 305번 갈게. 303, 4는 안 해도 돼. 그지? 303하고 304는 안 해도 좋아. 빼. 앞에서 했으니까. 중복된 건 한 번만 하자. 우리 이제 이거 305번 얘를 조금 이거 많이 조금 아니고 조금 헷갈릴 거야. 헷갈릴 건데 이 문제가 원리합계라는 문제거든. 원리합계. 그 원리합계라고 할 때 이 원리가 원금과 이자, 원금 플러스 이자라고 하는 뜻이야. 원리합계가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저 이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자는 은행이 내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사실은 이런 개념이야. 돈을 맡기면 은행이 나에게 이자라는 걸 주는데 가만히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데 어떻게 돈이 더 불어나죠? 라고 하는데 은행이 뭘 하는 거야? 내 돈을 가지고 뭔가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민은행에다가 얼마 1억을 넣어놨어. 국민은행에다가 1억을 넣으면 은행이 그냥 그 1억만 갖고 있으면 1억을 갖고 있으면 돈이 늘어날 일이 없겠지. 근데 이제 이 세상에는 증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업 아이템들이 많잖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이 1억 가지고는 또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지만 그 돈들이 많아지면서 은행이 국민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1억이 내가 맡은 건 1억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1억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투자할 것도 많아져. 그러니까 그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여기저기 막 해서 뭘 하는 거야?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야. 은행이 돈만 갖고 있는 게 은행이 아니라 그 은행 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팔기도 하고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 대해서 어떤 걸 사가지고 거기서 계속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만든다거나 그지?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그러면 핵심은 그 은행에서는 내 돈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활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내가 그냥 주냐? 갑자기 1억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데 그냥 맡아줘. 나중에 나 1억만 줘. 이러면 누가 그걸 내가 그냥 갖고 있지. 집에다가 잘 갖고 있지. 그거 은행에다 넣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돈 맡기면 있잖아. 내가 그 돈으로 장사를 좀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자를 줄게. 사용한 그 금액을 사용한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그걸 사용했을 때에 사용한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 그러냐? 내가 뭔가를 사용해서 돈을 사용료 그래. 사용료를 줄게. 그게 이자야. 그지? 근데 그 이자를 매기는 방법이 그 이자를 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복리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리법, 복리라는 것과 단리라는 이자 주는 방법. 이자 주는 방법.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복리법인데 여기서 다 이렇게 복리로 계산한다고 하거든. 근데 보면 우리 세상에는 복리법은 없어. 우리 세상에 은행이 복리법으로 계산해서 주는 은행은 없어. 현실 세계에 다 뭘로 준다? 단리법으로 준다. 근데 왜 우리가 복리를 배워야 하죠? 라고 얘기하면 그게 등비수열 영판이 있거든. 그래서 세상 실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복리법을 여기에서만 배우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선생님 복리가 뭐고 단리가 뭔가요? 라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답해요. 1억을 맡겼는데 A은행에서는 복리로 B은행에서는 단리로 나에게 이자를 주겠대. A은행에서는 복리로 B은행에서는 단리로. 이 전제는 그냥 계산 쉽게 하려고 1억 내가 1억을 은행에다가 맡긴 거고 그 은행에서는 10%의 이율로 한 달마다 1년마다라고 할까? 한 달마다 하면 이거
그냥 넣어놓고만 해도 살겠다. 그죠? 1억에 10%면 얼마야? 1,000만 원이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 1억에 1,000만 원씩. 어우. 좋겠다. 그치? 우리 그런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상상만으로만 행복하자. 이렇게 돼서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A은행에서 나에게 얼마의 이자를 줄까? A은행에서 나에게 얼마의 이자를 줄까? 처음 스타트는 둘 다 똑같아. 그냥 10% 주는. 그래서 1억에 1,000만 원이 되었고 B은행도 1억에 1,000만 원이 되었어. 1,000만 원이 되었어. 그런데 이제 2년이 되었어. 2년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2년째에도 이 은행이 내 돈을 사용했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근데 이 복리법은 이렇게 하겠대. 1억에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이렇게. 근데 단리법은 1억에 1,000만 원에 1,000만 원 이걸로 끝이래. 그럼 일단 복리법이 뭔진 모르지만 복리가 어때?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네. 그치? 근데 너희들이 봐봐. 이게 뭔 거 같아?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가 뭔 거 같아? 내가 복리법에는 1억을 맡겼더니 1억 1,000만 원이 됐고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들어왔거든. 근데 단리법은 1억을 맡겼더니 1억 1,000만 원이 됐는데 그 다음에도 1억 1,000만 원에 1,000만 원만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단리법은 야, 너 나한테 1억 맡겼지? 1억 맡겼어. 근데 그 1,000만 원 내가 너한테 사용료 줬지? 사용료 줬어. 근데 그게 네 통장에 있어서 내가 갖고는 있는데 우리 은행에서 갖고는 있는데 그 1,000만 원은 사실 누가 준 거야? 은행이 준 거잖아. 그러면 야 그것까지 내가 준 돈에까지 이자를 주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냥 너의 원금은 그냥 무조건 1억이야. 1억에 무조건 난 1,000만 원씩만 주면 되지. 뭘 내가 준 돈까지 너한테 네 돈이라고 그것까지 이자를 받냐? 그거는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복리법이야. 이해돼? 뭔 소리인지? 그냥 단리법이야. 단리법은 내가 맡긴 원금 1억에 대한 이자만 붙어. 그래서 얘는 계산이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얘를 안 하지. 그러니까 안 하지. 여기서. 근데 사실은 복리법은 계산이 조금 어때? 복잡해. 근데 실생활에서는 이걸 안 하지.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실생활에서는 안 쓰지. 이해되죠?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복리법을 왜 해야 된다고? 등기소유라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갈 거야. 이게 복리법인데 1억 뭐 그냥 A1이야. A1 이렇게 있을 때 복리라고 하는 건 이게 A1이 원금인데 1년치가 지나서 이자가 붙게 되면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게 새로운 무엇으로 보는 거야? 새로운 원금으로 보는 게 복리법이야. 새로운 원금으로 보는. 은행에서 나에게 1,000만 원을 줬다. 그 1,000만 원은 은행에서 준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내 돈이잖아. 그럼 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나에게 다 줘. 라고 하는 게 복리법이야. 그래서 이제 보면 A1을 맡겼을 때 A1 예를 드는 게 아니고 A1을 맡겼을 때 R%로 복리로 줄게 라고 하면 1년 사용했어. 아니면 한 달 사용했어. 그러면 우리가 받는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이게 1년치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죠. 이해돼? 10%라고 하면 1억에 10%야.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원금 나오고 이거 계산하면 이자 나오고.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이걸 뭐라고? 은행에서 이거 자체를 새로운 원금으로 볼 거니까 2년 사용하면 2가 되고 제곱이 될 거고 3년 사용하면 3제곱이 될 거고 n번 사용하면 n제곱이 될 거라고.
이게 뭐야? N년 동안, N년간 아니면 N달간 뭐 보통은 은행에서 이제 한 달마다 이자를 주거나 1년마다 이자를 주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A1이 R%의 복리로 계산했을 때에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이야. 원금 플러스 이자의 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뿅뿅뿅뿅 적어 일단 여기 거 다 적었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해. 이거 너무 불편하다. 너무 쏙쏙 들어가. 써야 돼. 어쩔 수 없지.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거 지워도 되죠? 문제가 이래. 연이율 5%로 1년마다 복리로 100만 원씩 적금을 들겠대. 적립을 하겠대. 그치? 그러면 봐. 얘는 지금 우리가 아까는 신경 써야 되는 원금이 하나만 있었는데 얘는 1년 초에 2년 초에 해서 몇 년까지 10년이야. 10년 동안. 그지? 10년 초까지 매달 얼마만큼의 R 5%만큼의 이자를 주기로 했고 100만 원씩 계속 저금을 하기로 했어. 적금이 뭔지 알죠? 그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단위는 떼고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러면 얘를 은행이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거야? 대략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내 돈 100만 원을 10년 동안 사용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10년인지 11년인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거 100만 원 말고 2년 초에 넣은 100만 원도 있을 거고 10년 초에 넣은 100만 원도 쫑쫑쫑 해서 100만 원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얘들아 적금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이 중요한데 내가 10년 초 되는 해에 100만 원을 넣어.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넣으면 은행하고 나하고 그 계약이 종료가 되냐? 적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자, 은행과 나는 10년간 계약을 맺었다. 1년 초에 넣었고 2년 초에 넣었다. 자, 10년 초에 100만 원을 들고 가서 은행에다가 돈을 딱 주고 자, 이제 너와 나랑 계약 끝났지? 그럼 이 100만 원하고 너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거 나 다 줘. 이자까지 쳐서. 근데 그러면 100만 원을 마지막에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주자마자 나한테 달라고 해서 줄 건데 그럼 뭐 하려고? 그럼 그 전에 끝내지. 그래서 적금이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하나, 한 달 단위로 하나 할 때 마지막 넣은 것도 한 번 어떻게 해줘야 돼? 그 기간만큼 더 채워줘야 돼. 이해돼? 그럼 10년 초에 넣은 얘도 언제 끝난다고? 계약은 은행과 10년 말에 은행과 나랑 계약이 끝이 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회수를 해야 하려고 하자. 이 100만 원은 은행이 몇 년 동안 사용했을까라고 생각하면 1년 초에서 1년 말까지 한번 2년 말, 3년 말, 땡땡땡땡땡땡 10년 말까지. 그치? 이자 아니 몇 년 동안 사용해? 10년간 사용한 돈이야. 저 100만 원은. 그러면 10년 동안 사용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은행과 나가 어떻게 계약을 맺었어? 1년 단위로 이자를 쳐주기로 했어. 그럼 10년이면 이자를 몇 번 받아야 돼? 100번, 아니 100번 몇 번 받아야 돼? 10번을 받아야 돼.
그지? 그 10번을 어떻게 주기로 했어? 복리로 주기로 했어. 그 연 이율이 몇 퍼센트로? 5%.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 100만 원은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1 더하기 이렇게 써야지.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5의 5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그지? 100분의 5가 얼마야? 0.05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나? 1.05의 몇 제곱? 10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저 100만 원은 10년간 사용했잖아. 이해되죠? 그럼 얘는 9년간 사용하겠죠. 이렇게. 그럼 저 100만 원은 100만 원 곱하기 1.05의 9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9년 초에 있는 100만 원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년 사용하겠어? 2년 사용하겠지. 그럼 제가 어떻게 돼? 100만 원 곱하기 1.05의 2제곱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넣은 저 100만 원도 100만 원 곱하기 1.05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은행에게 받아야 되는 돈은 이만큼씩 넣었더니 은행이 이만큼의 이자를 줬고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은 전부 다 이 돈들을 받아야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원금과 이자들의 합이라고 해서 이게 원리합계인 거야. 원금과 이자들의 합. 얘를 싹 다 더하는 게 원리합계야. 근데 그걸 더해야 되는 걸 내가 여기다가 밑에서부터 이쁘게 한번 써봤더니 이러네. 내가 더해야 되는 S라고 할 때 1, 0, 0 곱하기 1.05에다가 1, 0, 0 곱하기 1.05의 제곱에다가 쪽쪽쪽 가다가 1.05의 아니 1.05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얼마 1.05의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써놓고 봤더니 저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네. 그렇지? 몇 배씩 1.05배씩 계속 커지고 있잖아. 아니 곱해지고 있잖아. 1.05. 그치? 그럼 제가 등비수열이네. 그럼 저 등비수열의 합 S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돼? 합 S는 R-1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면 1-R로 가면 뭐가 생기니까 음수가 생기니까 1.05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 100 곱하기 1.05야? 그럼 저거 얼마야? 105니? 105 이렇게 되고 1.05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 2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어디 갔어? 1.05의 10제곱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니까 1.05의 10제곱은 1.6이야. 그래서 요게 1.65로 계산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계산 한 번만 해보십시오. 뚜입. 이거 잘 한번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07번으로 봅시다. 이거 이제 등차 수열의 활용 같은데요. 이게 왜 등차 수열이니? 그랬을 때 일단 y는 x랑 y는 ax-1이 있는데 교점에서 y축에 평행한 14개의 같은 간격으로 그어서 그 14개를 다 어떻게 했대? 더했대. 그죠? 그러면 뭐 지울게요. 자,
이거에서 14개의 성분을 같은 간격으로 그었고 이들 중 가장 짧은 성분의 길이는 3이고 가장 긴 성분의 길이는 40이야. 그러면 일단 얘들아, 내가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성분의 길이를 구하겠다. 그치? 그러면 저 성분의 길이는 누가 위에 있어? ax-1이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이게 a의 x-1이라는 함수값에서 x라는 함수값을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성분이 되는 거야. 성분 이렇게.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이쁘게 a x-1이니까 x로 끄집어내면 a-1 곱하기 x의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x에 관한 x에다가 같은 간격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1, 2, 3이든 뭐 1.1, 2.1, 3.1이든 뭔가 같은 간격으로 넣을 거야. 그때 핵심은 이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이해돼요? 무슨 소리인지? x에 관한 1차식이죠. 우리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갈 때 이 등차 수열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an이 a 플러스 n-1d야 라고 얘기했거든. 그때 n에 관한 몇 차야? 1차야. 이게 등차 수열이었어. 그러면 얘도 x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저 성분들도 내가 하나하나 다른 것들로 예를 들어서 쭉 풀어서 써도 얘는 뭐가 될 거라고? 등차 수열이 될 거라고. 등차 수열. 1차 항의 함수값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야. 이해되죠? 그랬을 때 이제 더해야 되는 게 이렇게 잘라나갔더니 제일 짧은 성분의 길이가 얼마였대? 3짜리였대. 제일 긴 성분의 길이가 얼마였대? 42였대. 그리고 이 안에 몇 개의 항이 있는 거야? 몇 개의 항이 있는 거야? 14개짜리인 거죠. 12개의 또 다른 성분이 있는 거지. 그 성분들의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건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2분의 12가 아니죠. 14 곱하기 3 더하기 40.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뭐 하는 거게?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SN이라고 할 때 2분의 n의 a 더하기 l 이렇게 구해내는 방법도 있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b 이렇게 계산해내는 방법도 있거든. 그때 지금은 누가 좋아서 왼쪽이 좋아. 왜냐면 왼쪽이 딱 맞잖아. 처음 성분의 길이 3, 마지막 성분의 길이 42.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 개? 14개. 딱 좋잖아. A랑 L. A가 첫 번째 항이고 L이 마지막 항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자 309번 하지마. 이거 앞에서 이런 거 했잖아. 390번 빼. 이제 수열의 합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죠? 너무 일찍이긴 한데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30분이니까 40, 한 3분 정도까지 휴식.